안녕하세요. 이제 달이 바뀌어서 9월 달이네요. 역시 그 역대 9월 달에 주식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거 데이터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나온다는 이제 그런 기사나 뉴스를 많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9월 첫날부터 무지하게 깨지네요. 지수 하락폭이 상당한데 어쨌든 그게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내고 잭슨 홀 미팅 이전부터 약간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뭐 미국은 4%까지 해서 유지한다.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게 다시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박살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정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국 청두, 청두라고 하죠. 인구가 2,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상하이가 뭐 한 3,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상하이가 한번 봉쇄된 적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청두 인구 2,100만이 넘는 청두 도시를 전면 봉쇄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죠. 이미 봉쇄가 시작이 됐고 그 상하이 봉쇄 이후에 가장 큰 도시 봉쇄라고 하는데 157건 감염이 됐다고 봉쇄를 합니다. 전면 봉쇄. 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중국. 그 봉쇄 영향으로 상당히 이제 낙폭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뭐 9월 1일이다 보니까 8월달 수출 지표라든가 중국의 뭐 제조업 지표 각종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또 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오프닝 기사로 뽑은 5G에 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1조 원 규모 1조 원 규모의 광대역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해서 오늘 5G 주가 이런 하락장에서 선방을 했다. 상승폭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기가레인이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국토 전역의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활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5G 장비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보면 19개 주 35만 가구와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6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ISP겠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런 그래서 교외 지역 디지털 기업 펀드 이거 7억 9,160만 4,300달러 정도 그러니까 1조 667억인데 이게 10년간 지원된 겁니다. 10년 1년도 아니고 10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10년을 나눈다고 해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수혜를 맞은 세계 지역은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아이오와주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이제 뭐 기가에 이게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뭐 RFHI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KMW 이런 5G 종목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오늘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올랐다라는 거를 오늘 오프닝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금요일 8월 26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8월 26일 맞나요? 26일 금요일 27, 28. 예. 유상자를 해서 급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고가가 17,400원 정도고 저가가 16,350원 정도 그리고 시간에서 한 15,000원까지 떨어졌고 월요일 날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정부에서 PCR 그러니까 입국 전에 PCR 검사제도 폐지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흐름 시장 분위기도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의 영향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16,350원, 16,55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종가가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흘러내렸는데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그 기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로 인해서 올랐을 때 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사는 전략으로 해서 단가를 계속 낮추고
그리고 이제 9월 27일이 유상증자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때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기 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죠. 유상증자를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만약에 유상증자 난 참여 안 할 것이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격대가 좋을 때 좀 팔고 나중에 권리락이 나왔을 때 유상증자 안 받으면 되니까 권리락이 나와서 가격이 싸질 때 그때 권리락 나왔을 때 밑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권리락의 어떤 착시 효과로 가격이 싸졌다는 거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제주항공의 주식을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은 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던 거죠. 예, 근데 한 달 평균치로 보면은 외국인도 한 달 합계로 보면 84,000주, 개인은 한 96,000주, 근데 기관이 158,000주를 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대신증권이나 한투증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금융투자가 샀죠. 금융투자가 샀고 연기금도 좀 샀어요. 연기금도 좀 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주가 움직임. 근데 내일이 만약에 오늘 미국 장이 안 좋으면 지금 청두 그 코로나 때문에 전면 봉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일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좀 파신 분들은 뭐 향후 뭐 내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올랐을 때 또 내리면은 좀 팔고 단타를 치는 거죠.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단타를 쳐서 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든가 어쨌든 권리락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을 유상증자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고 권리락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보시면 광림이라는 회사는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에 반해서 그동안 올랐던 주목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강 M&T,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내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은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예로 한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득산 테코피아 같은 게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발굴이 됐죠. 그 전에 뭐 유일 에너테크, 이수화학, 그다음에 이지트로닉스 뭐 이렇게 뭐 차례차례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을 막 찾다가 득산 테코피아까지 왔죠. 물론 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득산 테코피아에서 추진하는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어떤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듯이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잘 안 알려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그 새로운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순환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반면에 대명에너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한 것도 있지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 뭐 1위 사업자인가 이래가지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저 공모가가 얼마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공모가하고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바이오주의 이제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9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유럽 종량학회 참여 소식에 좀 급등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게 좀 주목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모멘텀이 될 만한 유럽 종량학회 ESMO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선익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이전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죠. 작년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7월 20일만 해도 34,450원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텐데 그동안에 또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선익 시스템.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뉴프렉스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 다시 XR, AR 기기에 의해서 또 주목받는 뉴프렉스가 아닌가. 뉴프렉스도 그 애플이 한번 연기했다가 다시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 XR, AR 기기에 들어가는 기판주죠. 뉴프렉스. 리메드도 이제 의료 장비 관련된 주고. 오늘은 보면은 ETF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한미글로벌이 조금 뭐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예, 뭐 블록딜도 있었지만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내렸는데 저는 뭐 그런 기회를 틈타서 좀 사봤습니다. 원전주를 좀 사봤고 뭐 어떻게 향후 이제 체코 폴란드의 어떤 그런 뭐 원전 관련 수주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좀 뭐 사봤고요. 분할 매수 차원에서 그 외에 뭐 수소 같은 거 동아 화성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미래 컴퍼니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장비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성일하이텍이 이제 세비캠이 약간 주춤하니까 쉬어가니까 성일하이텍이 이번에 조금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고 하여튼 폐배터리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왔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일성도 이제 조선하고 관련되어 있고 MDS 테크는 이제 뭐 자율주행하고도 관련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고 오늘 이제 5G 중에서 탑픽은 RFHIC입니다. RFHIC가 뭐 어젠가요? 그젠가 29억짜리 공시를 했는데 이제 그 웍스텝이라고 이제 지라갈륨 GAN 지라갈륨 트랜스펀더를 계약한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튼 아까 그 미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서 10년간 1조 정도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5G 종목들이 RFHIC를 비롯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뭐 이제 KMW라든가 이수 와이어리스, 이노 와이어리스 뭐 그런 종목도 좀 올랐는데 그 중에서 상승폭이 RFHIC가 제일 크지 않았나 27,850원까지 갔었죠. 예. 그 외에도 아까 그 제가 그제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아니나 다를까 위에 매물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고가 썼을 때 매물대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6,500원 넘게까지 올라갔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매물대가 지금 여기 보시더라도 매물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이게 매물대인데 매물대가 없으니까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금 며칠째 올랐죠? 지금 이게 8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이날 하루 8월 29일 월요일 하루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는 오늘 뭐 다 팔았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한 30%가 넘는 수익을 냈긴 냈는데 아무튼 또 조정 받으면 매수할 만한 가격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사볼까 합니다. 실적도 괜찮고 어쨌든 국내 유일의 TMA를 이제 뭐 생산한다. 그것 때문에 좀 주목받았던 반도체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약세장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이런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을 다시 사는 현금을 계속 돌리는 거죠. 돌리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G 종목 중에 아까 RFHIC도 있지만은 이제 HFR이 36,200원까지 갔다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죠. HFR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일본 회사하고 NEC하고도 있지만 NEC는 이제 3자 배정 유정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득산 테코피아가 이제 2차전지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어제죠? 어제 상당히 강한 상승, 거의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어떤 놀라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 삼성 QD OLED 생산 확대인가요? 수율이 좋아져서 생산 확대된다는 거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간만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 득산 테코피아도 있지만 득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하여튼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득산 테코피아는 22,000까지 넘게 갔죠. 22,000원까지 넘게 갔다가 좀 윗꼬리를 달았죠.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라. 득산 테코피아도 말씀드리겠고 어제 좀 강하게 올랐죠. 그 외에 또 지금 RFHIC의 자회사 그 패키징을 하는 RF 머티리얼즈도 초반에 15,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제 9월 중에 지금 석유 유가가 비싸니까 석유 대체 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에 섞는 바이오 에탄올이 이제 아마도 좀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원유를 대체할 만한 뭐 대체 연료 같은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선박에도 보면은 어 에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수소라든가 뭐 그런 배로 그런 걸 연료로 갈 수 있는 배 그런 개발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수소로 가는 그걸 저기 정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책 과제 뭐 이런 그 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이시케미칼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이시케미칼을 언급하는데 제이시케미칼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어쨌든 뭐 주가는 내려갔는데 아무튼 제이시케미칼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현재 뭐 8,000원대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종목도 잘 보시고 아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녹스가 모회사니에요. 이녹스도 잘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 위주인데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주 잔고가 한 4천억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잘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SL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내리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갖고 지금 오늘 39,300원까지 갔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성년자 채용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이때죠. 이때 많이 떨어져 32,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바로 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가 쓰고 있죠. 39,400원으로 지금 거의 최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L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1조 나왔죠. 분기 매출이 1조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지만 5%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업이익률 상당히 지만 매출이 1조를 기록했다는 거 분기에 상당히 뭐 스프라이즈죠.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선방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CS 베어링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종속회사 CS 베어링 베트남이 227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하한가를 맞은 것 같은데 아까 반대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시간에서 상한가가 아니고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유럽 8개국의 풍력 에너지 확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가 그렇게 좀 올랐는데 반대로 CS 베어링은 저렇게 시간에서 한가를 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유상증자도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CS 베어링 베트남에서 227억 규모의 유상증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락 기회를 틈타서 사야 되지 않나. 어쨌든 CS 윈드의 자회사니까 CS 윈드가 미국의 베스타스인가요? 베스타스 미국 법인 지분을 인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의 기회를 틈타서 매수해보는 것도 어떤 이런 장에서의 어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장이 좋아야 이렇게 좀 할 얘기도 많은데 장이 안 좋으니까 할 얘기 딱히 없는데 또 다른 악재가 뭐냐면 아까 중국에서 청두의 전면 봉쇄에 이어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는데 엔비디아나 AMD 이런 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 칩, 고성능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라이센스를 받아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 내에서 지금 장전이죠. 미국 시장 장전에 이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에 밖에 반도체 수출 시 새 라이센스를 요구를 했고 지금 뭐 중국도 발끈하고 있고 다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칩4 동맹도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 무기에 뭐 필수적으로 쓰이는 거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 GPU, AI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고성능 칩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기에 탑재되는 거다 보니까 전략 물자로
삼고 어쨌든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타격이 좀 있어서 매출이 4억 달러 정도 감소할 거다. 예상보다 감소할 거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가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폭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일인가요? 미국 시장 계속 내렸잖아요. 3, 4일 계속 내렸는데 특이한 거는 하락하고 났는데 우리나라는 상승한 날이 있고 보합한 날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릴 때는 이 선물이 또 상승을 하고 정규장일 때는 또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모양새를 띄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AMD나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어떤 새로운 중국 규제 때문에 좀 하락폭이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8월 무역 수지가 한 95억 달러 적자죠. 수출은 566억 7천만 달러, 수입은 661억 5천만 달러라고 해서 무역 통계 작성 후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최대 적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답니다. 7.8% 감소해가지고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됐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또 악재를 작용을 하고 아까 청두 전면 봉쇄, 그다음에 중국의 샤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지 PMI가 50 이하 49.5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뿐만 아니라 전월 50.4를 하회하는 것 때문에 경기 위축,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가 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오늘 환율이 1354원 90전까지 올랐죠. 그렇게 해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좀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2차전지가 탑픽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죠. 어제 오늘 조정을 많이 받고 그동안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조선 같은 것도 좀 이런 때 한번 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주도 조정받을 때 한번 담아보자.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보합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했죠. GM하고의 합작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한다. LG 엔솔 GM 첫 배터리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어떤 원 소재를 수입하는 게 거의 90%, 80%,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의존도죠. 중국 의존도인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IRA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의선 부회장이 미국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항의하는 어떤 법안을 가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2차 전지가 좀 뭐라고 할까. 물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첫 시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오늘 빠지지 않고 보합 정도를 머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양극재 그동안에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동안에 많이 언급됐던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뭐 영풍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68만원까지 올라갔어요. 47만원에 샀어야 되는데 68만원까지 있으면 뭐 주당 20만원 정도 차이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너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런 것도 한번 기회를 봐서 부담되지 않는다면은 사볼만 하다는 생각도 들고 태양광, OCI도 그렇고 아무튼 LG이노텍 너무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아래에서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5G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도 현대미포조선도 한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6만 1,500원 지난번에 최고가를 썼는데 16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유럽의 에너지 대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감산 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 관련된 정유주도 좀 조정받을 때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SK이노베이션도 엄청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만약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SK를 한번 지주사 중에 SK를 한번 노려보면 또 하다. SK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자사주 소각 2천억 원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배당도 많이 늘릴 것이고 이 회사의 어떤 시총을 5배인가요? 5배 키운다라고 공언을 했죠. 2025년까지 5배 키운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주가면은 20만 원 정도 내려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뭐 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아가다가 연말에 배당도 한번 받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30만 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도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30만 원도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런 뭐라고 할까 사놓고 이런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그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점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PSK를 반도체주긴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많이 내렸죠. PSK 같은 경우를 좀 뭐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PSK 이런 종목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난다. 현재 바닥이다. 물론 이제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더 사는 거죠. 예, 더 사는 식으로 해서 좀 사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상강 MNT도 지금 뭐 26,000원 밑으로 떨어졌죠. 오늘 26,0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종목들도 과거 얼마 전까지 좋은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매수 기회를 해서 물론 이제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 번에 사기보다는 분할로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팔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또 뭐라고 해 금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 부디 이게 9월 달이 역대 이제 뭐 안 좋은 그 수익률을 보였다는데 그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미국의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